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이걸 토대로 사건 핵심이랑 또 정치권 반응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냈어요.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기환송은 말 그대로 하급심,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 다시 재판하라. 그렇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후보의 발언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두 가지요? 어떤 거죠? 네, 첫째는 고 김문기 전 성감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인데요. 그분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가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요. 아, 그 발언. 네, 대법원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쳤으니까요. 이걸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후보자 행위에 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이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입니다. 백현동이요? 네.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취지로 말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어요. 실제로는 성감시 자체 판단이었고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는 거죠. 아, 압박이 없었는데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2심 재판부가 이걸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법리 오해라고 딱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결정했군요. 대법관들 의견은 어땠나요? 아, 이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어요. 10대 2요? 와, 거의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쪽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상대로죠.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상식의 승리다 이러면서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사퇴와 후보 교체 요구?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아주 강하게 발언했고요.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2심의 비상시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입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진영 논리의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온갖 복꾸라지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번 범죄 사실 요지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장들도 있었죠. 네, 주진우, 배현진,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 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자격을 잃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그 조항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5년이나요? 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아예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비슷하게 사실상 유죄 확정이다 이러면서 후보 교체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펴는 거네요. 네,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법률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니까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딴판이던데요. 아주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네, 정말 격렬합니다. 민주당은 이걸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다, 명백한 정치 재판이다,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후보 교체는 없다고 딱 못 박았고요.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 경선으로 뽑힌 후보다 이걸 강조했죠. 다른 의원들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았죠.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다. 최민희 의원은 사법 쿠데타다. 심지어 김용민 원내 수석부 대표는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와, 내란 행위 정말 센데요? 네, 비판 수위를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럼 민주당의 법률적인 대응 논리는 뭔가요? 후보 교체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민주당 쪽에서는요,
일단 파기환송심을 하고 또 결과에 불복하면 재상호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선일,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시간적으로 어렵다. 네, 특히 박균택 의원 같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 이게 통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불소추 특권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양측의 논리가 정말 팽팽하네요. 그럼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나요? 본인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 후보는 일단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하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원론적인 입장이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상상과 기대일 뿐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그냥 저희가 다음 포천 일정으로 네. 넘어가고요. 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대선 전국의 정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네요. 맞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이게 다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물론이고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정말 정치 한복판에 놓인 그런 형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유력 후보의 자격 논란이라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 현재 정치 지형의 단면 또 각자의 셈법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말 각기 다른 해석과 격렬한 반응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과정 중에 만약 유력 후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법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